여기는 타쿠미. 가장 어린 청년이지. 5분 전까진 살아있었어. 하지만 몇 분 뒤 천계로 소환돼 환생의 길에 올랐지. 그 이유가 참 황당해. 신이 잘못 죽인 거라니까. 이게 너무 믿기 힘들어서 타쿠미도 안 믿었어. 겉모습은 여자 같지만 사실은 남자야. 신이라서 내 생각까지 읽을 수 있대. 잘못 죽인 건 시간의 균열을 고치려다 생긴 사고 때문이래. 에너지 발사했는데 그게 내 몸에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대신 죽었대. 완전 미안하다고. 그 신도 타쿠미를 다른 세계로 보내줬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준 건 늑대물이었어. 다행히 이 세계에서 내 능력을 설명받아서 전부 쓰러뜨렸지. 개고기 맛은 꽤 괜찮더라. 남은 고기는 창고에 넣어뒀어. 이 세계 이름은 이탈리아야. 신이 관리하는 곳이지. 지금 몸은 죽었을 때보다 훨씬 젊어.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딱 그때 귀여운 쌍용 한 쌍이 나타났어. 근데 좀 너덜너덜하더라. 얘네는 말을 못해. 내가 해칠 의도가 없으니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배고파하는 두 꼬마 배를 보고 장비를 확인해 먹을 걸 찾았지. 전생자라 신의 축복을 받아서 사실 게임액 쓴 거랑 다름없어. 두 꼬마에게 복숭아 먹는 법을 알려줬어. 얘네 엄청 좋아하더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먹는 듯해. 옷도 다 찢어져서 새 옷 2벌 골라 입혔지. 숲을 빠져나갈 방법을 물었는데 쌍용은 대답을 못해. 그래도 무슨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했어. 기본 상태를 확인해보니 얘네는 겨우 5살이고 이름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빠 노릇하며 이름을 지어줬지. 아들은 엘렌, 딸은 엘레나라고. 가는 길에 두 꼬마가 엄청 건강한 걸 알게 됐어. 오래 걸었는데도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 그때 갑자기 얘네가 앞으로 뛰어갔어. 괴물들이 있는 곳으로. 타쿠미 심장 쫄깃했지. 난 그냥 얘네가 평범한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걔네가 악마처럼 강하더라고. 몇 대 만에 큰 멧돼지 떼를 다 쓰러뜨렸어. 그 모습을 보고 난 완전 충격받았지. 5살짜리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아, 얘네가 앞에 괴물이 있다는 걸 느끼고 나를 지키려고 나선 거였구나. 알았다 청년아, 착하게 굴라고 꼭 말해두마. 다음에 괴물 보면 반드시 먼저 나에게 알려야 한다. 알겠지? 아마 내 초인 같은 강철몸 덕분일 거야. 그래서 엘렌과 엘레나가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계속 가던 중 곰 한 마리를 만났다. 이번에는 두 동생들이 미리 나에게 알리고 곰을 박살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카미는 걔네가 지켜줘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해가 저물어 가니 오늘은 셋이서 여기서 자야겠다. 엘렌과 엘레나는 아빠 덕분에 마른 나무를 주워 고기 구울 준비를 했다. 그들은 마법석으로 불을 붙였다. 덕분에 초특급 맛있는 구운 고기가 완성됐다. 만난 뒤로 두 녀석은 웃음이 늘었다. 말은 아직 못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 밤이 되자 다카미는 안전을 위해 결계를 쳤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의 첫 모험은 마무리됐다. 다음 날 아빠와 아이들은 도시에 도착했다. 숲에서 직접 온 걸 보고 군인들은 깜짝 놀랐다. 그 숲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모험가 길드에서 A급 모험가만 출입을 허락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다카미가 애들까지 데리고 왔다니 이거 완전 쩌는 조합 아닌가? 그는 교묘하게 시골에서 약초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했다. 숲속 깊이 들어가진 않았고 두 아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고 했다. 빨간머리 군인은 이를 듣고 넘어가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근데 셋 다 신분증이 없었다. 친절한 군인은 그들을 등록해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사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깨끗하다는 뜻이다. 빨간머리는 임시 허가증도 발급해 주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길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엘렌과 엘레나는 도시를 처음 봤다. 사람들이 많아 아빠에게 꼭 붙었다. 먼저 다카미는 길드에 가지 않고 교회부터 찾아가 신에게 말을 걸었다. 여긴 신성한 세계라 그의 상을 바라보며 부르면 신이 응답한다. 신은 숲에서 잃어버린 두 아이를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그들을 버릴 수 없어 임시로 맡았다고 했다. 나중에 멀리 떠날 수도 있어 다른 곳에 맡길 생각도 한다고 했다. 신은 갑자기 당황하며 만류했다. 다카미는 이미 숲에서 만난 게 신의 계획임을 눈치챘다. 전생한 지 얼마 안 돼 두 아이를 바로 만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수줍은 신은 무릎 꿇고 사과하며 엘렌과 엘레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은 이 세계의 다른 신들과 관련된 것 같다고. 알겠으니 묻지 않겠다. 다카미가 말했다. 신은 두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정보만 제공했다. 숲에서 혼자 살게 두면 위험하니 어제처럼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카미가 좋은 사람이라 두 아이를 잘 돌볼 거라 믿는다고 했다. 신도 안심하며 높은 곳에서 셋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들은 여관에서 휴식을 취했다. 두 아이는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신나게 놀았다. 지금은 삶이 훨씬 밝아졌다. 덕분에 아이들의 미소도 눈부시다. 셋이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카미는 너무 놀라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잘했다. 그 후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러 갔다. 거기서 루나를 만나 다카미가 두 아이까지 모험가 등록하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길드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좀 걱정된다고 했다.
엘렌과 엘레나는 낯선 사람이 무서웠지만 아빠가 격려해줘서 조금 덜 무서워했다. 곧 그들의 신분증이 완성됐다. 이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루나는 모험가 길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신입은 F급부터 시작하고 최고 등급은 SS급인데 아직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다. 임무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받을 수 있다. 임무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건 재료를 수집해 팔아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점이다. 타카미는 팀 이름을 하얀 날개로 정했다. 두 아이가 신과 관련됐으니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임무 선택 시간. 막 도착한 3명은 이미 좋은 임무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 2급은 약초 채집 몇 개뿐이었다. 타카미가 하나 골랐고 사진처럼 10개만 모으면 끝이었다. 임무 기간은 3일이라 여유가 있었다. 천천히 주변을 탐색하며 타카미가 감정평가도 해줘서 이 임무는 너무 쉬웠다. 약초 한 그루 발견하곤 아이들에게 구별법과 올바른 채집법을 가르쳐줬다. 아이들은 신나게 달려가 채집했다. 정말 대단하다. 이곳은 안전한 숲이라 마음껏 고를 수 있었다. 그런데 왜인지 엘레나와 엘렌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가득 채집해왔다. 그냥 다 가져가서 팔아보자. 얼마나 벌 수 있나. 반나절 만에 수백 개 약초를 모은 건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다카미는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칭찬했다. 근데 이건 2급 임무라 보상은 좀 적었다. 동전 6개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정신 나간 놈이 나타났다. 그는 모임에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불편해했다. 민우가 자기 아이라고 말했지만 저 녀석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서로 말다툼하다가 결국 충돌이 일어났다. 다쿠미는 일부러 무시했는데도 저 녀석은 계속 그를 붙잡으려 했다. 아버지가 위협받자 두 아이는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 내어 그 녀석에게 일격을 날려 기절시켰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그 녀석이 시비를 걸었기에 민우 일행은 처벌받지 않았다. 바로 그때 붉은 머리 병사가 들어와 상황을 점검했다. 우연히 누군가 맞은 걸 보고 물어봤다. 엘레나와 엘렌은 오해로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릴 거라 생각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다쿠미가 좀 크게 말해서 아이들이 혼난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다쿠미가 달래줬다. 사태가 정리되고 붉은 머리는 자신이 기사단 제이지 휘관 바우라고 소개했다. 왜 아이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민우까지 오해받는 이유를 물었다. 민우가 엘렌과 엘레나가 숲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그이가 지르숲에서 두 아이를 찾았는데 이 도시로 노예상 무리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었다. 가는 길에 지숲의 괴물에게 공격받았고 아마 엘레나와 엘렌이 그 사건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 다쿠미는 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고 바우도 지휘관 명의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지했다. 루나가 숲에 들어갔으니 분명 특별한 재료가 있을 거냐고 물었다. 민우가 말을 이어받아 붉은 늑대들을 잡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 친구는 모임장과 다가오는 원정을 논의하려고 이곳에 왔다. 이 원정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목표는 괴물이 가득한 가시 숲이다. 괴물이 자연스럽게 번성하면 이 도시가 곧 공격당할 테니까. 그래서 군대와 모험가 길드가 협력해 그곳의 괴물을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매번 인원이 부족하다. A급만 출입 가능한데 이번엔 다쿠미가 안전하게 숲을 빠져나왔기에 바우가 함께 가길 부탁했다. 비록 2급 모험가지만 혼자서 붉은 늑대 무리를 쓰러뜨렸다니 분명 강력하다. 거절할 수 없어. 민우는 속상하지만 침묵했다. 그 후 바우는 모임장과 대화하며 이번 원정에 참여할 초강력 신병을 소개했다. 도시에서 지내며 세부자는 이곳에 점점 익숙해졌다. 두 아이는 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새끼 밥을 맛있게 먹으며 아이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일은 이틀하고 하루는 쉬는 식으로 여유를 즐긴다. 조금 느리게 살아가며 소중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오늘은 빵을 먹고 나니 조금 심심했다. 이 세계엔 단 3가지 빵만 있는데 모두 소박하지만 맛있게 만들어진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버렸거든. 그래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걸 해보고 싶었어. 두 아이는 뭐라 하는 건 하나도 이해 못했지만 아빠가 신나서 빵 만들고 싶어 하니까 다들 들떴어. 식사 후에 그들은 빵집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부탁했어. 미애는 빵을 파는 사람이지만 빵 만드는 권한은 그녀의 아버지한테 있었어. 로더 씨도 나타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지. 미애니 새로운 빵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잼 한 병과 크림 한 병을 꺼내서 그것들을 빵 속에 넣고 평소처럼 구워달라고 했지. 여긴 빵에 속을 넣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그걸 본 다쿠미도 부엌을 빌려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허락을 구했어. 예전 세계에서 이미 경험이 있어서 빵 만드는 건 꽤 쉬웠어. 금방 청년은 완성했고 두부자에게도 비법을 전수했지. 점점 흥미가 생긴 로더씨도 설명대로 빵을 만들기로 했어. 엘레나와 엘렌도 만들고 싶어 했고 다쿠미는 몰래 재료 창고에서 여러 가지 속을 꺼내 맛을 더했어. 그렇게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빵을 만들었고 첫 작품이 탄생했어. 시켜서 맛을 보니 부자도 빵 속이 들어간 빵에 크게 놀랐지. 두 아이도 자신들이 만든 빵을 신나게 맛봤어. 주인 아저씨도 이걸 가게에서 팔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당연히 다쿠미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 다쿠미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했지.
앞으로는 자기가 빵 사 먹을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니까. 다음날 길드에 갔더니 2급 모험가로 승급했다며 축하받았어. 현재 레벨은 몬스터를 적게 잡아서 13레벨에 불과했지. 루나는 미엔이 지금까지 가장 빨리 레벨업한 사람이라며 칭찬했어. 엘레나와 엘렌도 열심히 했고 칭찬받아서 활짝 웃었지. 그 아가씨가 미엔에게 던전은 안 가냐고 물어봤어. 세부자가 그쪽으로 가면 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했고,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세계에는 총 108개의 던전이 있어. 시린 근처에도 던전 하나가 있지. 도시 주변층은 강한 몬스터가 없고 숲속으로 들어가면 몬스터가 너무 강해서 모험가들은 던전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다쿠미도 두 아이와 던전을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어. 다른 곳에서 몬스터 사냥 가는 애들도 좋아서 바로 가자고 난리였지. 루나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반나절은 걸리고 던전 탐험은 며칠 더 걸릴 거라며 조언했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다쿠미는 그냥 몇 층만 가볍게 탐험할 생각이라고 했지. 곧 그들은 던전 3층에 도착했어. 어쩐 일인지 엘레나와 엘렌은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갔어. 그래서 던전 탐험이 아이들 장난 수준이었지. 쌍둥이 용은 뭐든 균형 있게 자라고 마치 두뇌가 연결된 것 같아. 그들이 탐험하는 곳은 대지 던전이라 불려. 그래서 몬스터들도 전부 땅 속성이지. 그때 거대한 쥐몬스터가 나타났어. 아빠가 약하다고 했는데 어느새 두 아이가 맹렬히 싸우고 있더라. 던전이라 몬스터가 죽으면 사라지고 대신 강약에 따라 아이템이 떨어져. 이번 쥐는 털 한 올만 떨어뜨렸는데 별 가치 없었어. 조금 더 가다가 다쿠미가 휴식을 제안했어. 오늘은 이 정도 탐험으로 충분하고 내일 계속하기로 했지. 그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마법 조리도구를 준비했어. 재료는 창고에서 야채와 고기를 꺼내면 됐지. 순식간에 닭고기 스튜가 완성됐어. 그들은 결계를 세우고 편안히 잠들었어. 주변 걱정 따윈 없었지. 다음날 더 강한 몬스터들이 나타났어. 세부자가 번갈아가며 쓰러뜨렸는데 몬스터가 너무 약해서 어려움 없었어. 다쿠미는 10층까지 가서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보려고 했어. 자신의 고급 스킬 덕분에 보물 상자를 발견했지. 보통 안에는 아이템이 있거나 함정일 수도 있어. 안전하게 확인하고 두 아이에게 열어보라고 했어.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약병 2개가 있었어. 기능을 확인해보니 하나는 체력 회복, 다른 하나는 마력 회복용이었지. 낮은 등급이라 돈이 많이 안 되긴 했지만 그때 엘레나가 뒤를 가리켰어. 거기 방 주인인 거대한 몬스터가 있었지. 아무것도 못하기도 전에 두 아이가 몬스터를 죽여버렸어. 획득한 아이템은 야생 원숭이 털인데 나쁘지 않았어. 이건 다른 데에도 쓸 수 있거든? 알고 보니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기뻐했어. 그들의 능력은 정말 최고야. 엄청난 체력과 신의 판단력까지 갖췄으니까. 훈련시켰다고 하기도 어렵지. 아직 5살이니까. 그래서 이 전투 능력은 타고난 본능인 게 분명해. 다쿠미가 걱정하는 건 엘레나와 엘렌이 나쁜 놈들에게 잡히는 거야. 그럼 두 아이는 이용당해서 살아있는 무기가 될 테니까. 그때 독이 있는 몬스터가 다가왔고 다쿠미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켰어. 잡고 나니 벌떼가 나타났는데 독은 없지만 속도가 엄청나서 아이들의 공격을 다 피해버렸어. 그들의 기술학습 능력도 정말 뛰어난 점이지. 한가할 때 다쿠미가 아이템들을 꺼내 정리했어. 별 쓸모 없어 보이는 잡동사니들. 도대체 저 녀석이 어디에 쓸지 모르겠네. 3마리 벌이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결국 쓰러져서 덕분에 꿀 몇 병을 얻었지. 이게 가장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야. 그래서 지금 목표는 거대한 벌을 사냥하는 거야. 꿀을 꽤 모은 뒤 다쿠미가 두 아이를 위해 프랑스식 꿀 토스트를 구워줬어. 달콤한 꿀 향기가 뜻밖에도 다른 벌들을 불러 모았지. 덕분에 갑자기 꿀이 한가득 생겼어. 오늘 아버지와 아이들은 미로 15층까지 도달했어. 앞에 있는 문은 마치 최종 보스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 열어보니 그 안은 넓은 공간이었어. 문이 사람을 감지하자 닫혀버렸지. 그때 보스가 등장했는데 땅을 흔드는 거대한 괴물 모습이었어. 이걸 잡아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 다쿠미는 아이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어. 그는 기본 바람 기술로 공격했지만 전부 빗나갔어. 그 괴물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게다가 마법까지 쓸 줄 알았어. 연기 뒤에 숨어서 시야를 가린 뒤 치명타를 꽂아 한 방에 쓰러뜨렸지. 보스가 너무 빨리 죽자 다쿠미는 자기 인생을 의심하게 됐어. 잡은 아이템은 바로 벌레고기였어. 진짜 고급 아이템이긴 한데 요리해서 먹으려니 좀 소름 돋았어. 아버지가 너무 잘하니까 두 아이가 머리 쓰다듬으며 칭찬했지. 다음 문을 열고 나아가니 이곳에 설치된 이동장치가 그들을 1층으로 데려가 안전하게 탈출시켜줬어. 엘렌과 엘레나는 폭탄 같은 뭔가를 발견했어. 이건 일정 범위 안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폭발물 같았지. 두 아이는 이걸 공처럼 여기고 던지며 다쿠미를 놀래켰어.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고 이동 구슬을 만져서 무사히 밖으로 나왔어. 미로 탐험은 여기까지. 돌아가려는데 한 마리 늑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처음엔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이 녀석은 아버지와 아이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지.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S급 몬스터였어. 더 놀라운 건 이미 다쿠미와 신성한 계약을 맺은 신수였다는 거야. 이런 일은 분명 신의 개입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다쿠미는 한숨을 쉬며 새 식구를 맞이했지. 하지만 이 늑대는 엄청 똑똑해. 뭐라 해도 다 알아듣는걸. 아버지가 늑대랑 놀자 두 아이가 질투하는 표정을 지었어. 엘렌과 엘레나는 새 친구가 생겨서 기뻐하며 꼭 안아줬지. 이 기회에 다쿠미는 늑대에게 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도시 근처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늑대를 함께 데려갈 수 없었어. 사람들이 놀랄까봐 걱정했어. 다행히 준은 은신술이 있어서 주인의 그림자에 숨어버렸지.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인사도 채 못 나누고 타쿠미가 계약견에 대해 물었어. 사실 그 일은 타쿠미가 한 게 아니라 물의 신 때문이었어. 그들이 감사를 표하려고 신수센서를 보내두었다고 하더라. 나도 언젠가 그런 신수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지. 다음번에 꼭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 물의 신 이야기는 엘렌과 엘레나와도 관련 있어. 여관으로 돌아와 그들은 며칠간 잠 못 잔 피로를 풀며 깊은 잠에 빠졌어. 다음 날 지정된 장소에 가자 새 멤버인 베코와 황금새가 맞이해줬어. 베코는 바람을 다루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괴물이야. 천둥 독수리는 황금빛 윤기나는 깃털을 가진 A급 괴물로 번개처럼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해. 두 아이가 그들의 이름을 물었지. 타쿠미는 고민하다 베코에게 핏, 새에게는 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그 말을 들은 엘레나와 엘렌도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러 왔지. 나는 그들에게 크기 조절이 가능한 목걸이를 꺼내줬어. 송런과 핏은 즉시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로 변했어. 이렇게 하면 도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 들키지 않겠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목걸이를 받자 아이들도 똑같이 해달라고 졸랐어. 타쿠미는 동물용 목걸이를 아이들에게는 못하게 써서 다른 걸 찾아서 씌워줬지. 엘렌과 엘레나가 삐지면 안 되니까 말이야. 다행히 천사 목걸이 2개가 있었어. 착용해보니 멋지고 마법 저항과 물리, 피해 방어 기능도 있더라고. 게다가 미래에서 온 마법 가방도 두 아이에게 챙겨줬어. 엄청난 수납 공간이라 짐이 많아도 걱정 없어. 보는 나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해. 도시 안에서 날면 큰 소동이 벌어질 테니까. 도시로 들어가자 두 아이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고 기쁘게 걸어 들어갔어. 자기만의 무언가를 얻으니 기분도 훨씬 좋아졌지. 그렇게 의심받지 않고 도심을 걷다가 엘레나는 우연히 귀여운 봉제곰 인형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어. 타쿠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 여기엔 아이들을 위한 물건이 가득했거든. 아빠는 두 아이에게 예쁜 머리끈도 사줬어. 엘레나는 여자아이니 더 특별 대우를 받았지. 렌은 검은색 머리끈을 골라 아빠랑 어울린다고 했어. 렌에게 다른 물건이 마음에 드냐고 묻자 언니랑 똑같은 리본은 싫다며 고개를 저었어. 그러다 가게 주인이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며 새 옷을 입혀보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엘렌과 엘레나는 신기한 옷들을 잔뜩 입어봤지. 알고 보니 그 모든 옷은 가게 주인 손수 만든 거였어. 가게에 아이들이 오면 꼭 입혀보고 감상하곤 한대. 타쿠미는 아이들이 맘에 들어한 두망토를 바로 샀어. 밤이 되자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잠들었지. 다음번엔 렌을 위해 뭘 사줄까 고민했는데 아직 뭘 좋아할지 모르겠더라. 보통 다른 세계에선 남자아이들이 자동차, 카드, 게임기 같은 걸 좋아하잖아. 하지만 여기엔 그런 게 없으니 좀 더 생각해봐야 했어. 다음날 아침 모두 아빠를 깨워 습지로 원정 갈 준비를 했어. 처음 계획대로라면 거긴 온통 괴물천지야. 아빠는 두 아이를 데려갈지 고민했어. 하지만 엘렌과 엘레나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었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아빠와 아이들이 VT가 지정한 집결지로 갔어. 처음 만난 아이들은 그를 좀 무서워했어. 그는 아빠가 와서 기쁘다며 안 오면 좀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 오늘은 부대장인 이색을 소개받았는데 그는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어. 대장이 새아빠를 억지로 데려온 걸로 생각하더라. 어쨌든 약속했으니 불평하지 않겠다고 했지. 타쿠미는 이 경험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즐거워했어. 이색은 엘렌과 엘레나의 무시무시한 실력을 몰라서 좀 걱정했어. 하지만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지. 전에 피격으로 성인 모험가도 쓰러뜨렸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들도 약간 두려워했어. 아직 사람 많은 곳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타쿠미는 두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서서히 적응시켰어. 숲지로의 여정이 시작됐지. 새아빠와 아이들은 친근한 바우와 함께 마차를 탔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타면 힘들 테니까. 갑자기 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감지했어. 렌과 엘레나도 그걸 알아챘고 매우 경계했지. 타쿠미는 누군가의 시선일 수 있지만 적인지 확신하지 못했어. 그곳까지 마차로 1시간쯤 걸릴 거야. 그들은 아이들에 대해 꽤 신경을 쓰며 몇 마디 칭찬을 해주어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조금 후 지숲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야 했. 괴물 처치 작업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세 팀을 서로 다른 경로로 캠프지로 보내 관찰하게 했다. 타쿠미의 팀은 이 친구와 몇몇 모험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사람의 팀 이름은 드래곤의 숨결이다. 이름만 들어도 전투가 느껴지니 모두 강력한 인물들이다. 타쿠미는 자신의 팀을 하얀 날개라고 소개하며 조언을 부탁했다. 조금 가다 보니 두 사람은 이전처럼 괴물을 발견해 아버지에게도 알려줬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부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모험가들도 그 방향에 괴물이 있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두 아이의 감지 범위가 탐지 스킬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았다. 엘렌과 엘레나의 기술은 완전히 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 같은 걸 만들어내는 느낌이었다. 그 범위 안에 뭐라도 들어오면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조금 후 괴물이 그 젊은이의 탐지 범위에 들어오자 모두 조심하라고 외쳤다. 이번엔 그냥 평범한 붉은 늑대가 아니었다. 그 몸 주위에 강력한 마력이 뿜어져 나왔다. 모두가 긴장할 때 두 아이는 신나서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다. 타쿠미는 깜짝 놀라며 오늘 아이들에게 좀 자제하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걸 떠올렸다. 결국 그 못생긴 붉은 늑대는 엘렌과 엘레나에게 축구공처럼 차이고 말았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두 아이는 사냥감을 아빠에게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타쿠미는 간단히 칭찬하며 두 아이에게 말했다. 다음엔 형 누나들이 잡게 두고 오늘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즐거웠다고.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듯했다. 그도 두 아이가 이렇게 강할 줄 믿기 어려웠다. 다행히 붉은 늑대는 C급 몬스터에 속해 그나마 다행이었다. 타쿠미는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C급 모험가를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알고 있잖아. 그 아이들이니까. 상대가 아이들이라 방심한 탓일 거라 생각했다. 타쿠미는 숲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일을 다시 언급하며 여기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엘레나와 엘렌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 맞는 말이지만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구해줬다고 생각했었다. 누가 두 아이가 신의 영역, 높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는가. 신은 산부자가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속으로 사과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길 바랐다. 뭔가 엄청난 일이 곧 닥칠 조짐이었다. 그때 엘레나와 엘렌이 한쪽 구석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지난번에 가르쳐준 약초 채집 수업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한 종류를 발견해 자랑하는 모습에 타쿠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이동 중이니 허락 없이 무리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옆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두 아이는 귀여운 표정을 지어 부이의 마음을 녹였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다만 모두 속도에 맞춰야 해. 그때 아이들은 또 다른 약초를 발견했는데 가려움증 치료에 좋다고 했다. 부이는 자주 가려워서 이건 그에게 마치 신의 선물 같은 존재였다. 그가 손으로 직접 모으려고 하자 야색이 마치 개처럼 호통쳤어.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 따라다니던 병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 약초를 조금 모으고 돌아보니 여전히 바가 혼나고 있었지. 다른 병사가 말하길 1시간은 더 걸릴 거래. 누가 이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 타쿠미는 손을 들고 이 일 당장 해결하고 싶었어. 조용히 두 아이 손에 무언가 쥐어주고 대신 하라고 시켰지. 아이들은 부침장에게 다가가 귀여운 얼굴로 필요한 약초가 든 가방을 건넸어.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지. 앞에는 6마리 아기 괴물과 큰 돼지 1마리가 있었어. 모두 각자 1마리씩 맡아 처리하기로 했지. 반은 처음에 타쿠미가 1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가 단숨에 괴물 몸을 반으로 쩍갈랐어. 그 A급 모험가용도 엄청 강해서 우두머리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지. 싸움이 끝난 후 친구가 와서 타쿠미가 왜 이렇게 강한지 물었어. 아마 두 아이를 합친 것보다 더 셀지도 모른다고? 엘렌과 엘레나는 아빠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그 녀석에게 한 방 먹여주려 했지. 다행히 바가 재빨리 포기했어. 모두가 방금 일을 봤으니 돌아가서 이 강한 멤버를 2랭크에 두는 건 너무 아깝다며 랭크업을 약속했어.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 저 모험가 형이 그런 권한이 있다니? 알고 보니 고랭크가 추천하면 길드장은 무조건 신뢰해서 랭크를 올려준대.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야색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야. 우린 아직 숲 가장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강한 괴물떼를 만나다니 말이 안 돼. 생각해보니 루돌프 형도 이번 숲 분위기가 평소랑 많이 다르다고 했었지. 이런 징조는 뭔가 경고일지도 몰라.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캠프 짓기 전에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좋겠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두 아이가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어. 결국 우리는 쉬기로 했고 타쿠미가 꺼낸 건 그 희귀한 속을 품은 빵이었어. 반은 깜짝 놀랐지.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 가던 가게에서 하루에 2개만 파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진짜 귀한 음식이라네. 사실 세 사람은 매일 먹는다는 거야. 가이드인데 입이 심심하면 그냥 버리고 자기 개에게 줘버리기도 한다고. 아이들에게 한 입만 달라고 부탁했는데 엘레나와 엘렌은 그건 아빠가 산빵이야라며 싫다고 버텼지. 어쩔 수 없이 타쿠미는 각각 1개씩 맛보게 해줬어. 물론 처음 먹어보는 거라 다들 맛있다며 임무를 잊고 빵에 빠져버렸지. 빵을 다 먹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그룹이 구조 요청을 하는 걸 발견했어. 바가 즉시 방향을 바꿔 그곳으로 향했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너무 늦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 모두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도착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어. 그 말을 듣고 타쿠미가 먼저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어. 그는 몸과 두 아이를 바람으로 감싸고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지. 모두들 입을 다물었어. 이 장면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덕분에 세 사람은 늑대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도착했거든.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모두를 구하기 위해 청보검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 엘렌과 엘레나도 전투에 참가했지.
그들은 기습 공격으로 늑대떼를 모두 쓰러뜨렸어. 싸움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고급 늑대들이 순식간에 쓰러진 걸 보고 말문이 막혔지. 두디도 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안 그랬으면 누군가 죽었을 거라고. 바는맨의 겉모습이 약해 보여서 깔봤는데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했지. 엘렌과 엘레나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 타쿠미가 아이들에게 다친 데 없는지 물었는데 괜찮다고 했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어. 그는 심각하게 걱정했어. 자신과 두 아이조차 그 추적자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으니까.